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백선 쪽집게 특강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도 풀어봤고 동형 모의고사도 풀어봤고 기출문제도 풀어봤어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이 쪽집게 백선입니다. 이 백선을 가지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공부를 해두면 되겠죠. 백선의 문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공부한 거 있죠, 그죠? 그거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1번에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1번에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 한 거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 한 것은 접수번호. 맞죠? 그죠? 두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맞아요. 3번에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그죠?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은 앞에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게 빠졌죠. 그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그럼 여기서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죠. 그죠? 그럼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구분 건물의 대리권에 대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여기 해당 구가 키죠. 그죠? 해당 구라는 게 갑구, 을구죠.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것이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구는 갑구,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 출제인이 여기다가 순위번호이라면 X가 됩니다. 접수번호여야 O가 되죠. 그죠? 5번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오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등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죠. 미등기 부동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이 양수인은 을이죠. 을. 명의로 소유권 변경을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렇게 됐죠.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만들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을 있죠.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물으면 없답니다. 없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졌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이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할 수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이번에 등기 원인에는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추정력이 있다. 자,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을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X죠. 그죠? 가등기는 예비등기죠. 예비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서 인정을 하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을 하죠.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없어요. 자, 등기 원인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있다. 피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사자, 죽은 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게 아니죠. 추정력이 없어요. 허무인,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만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이 추정력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일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말이 있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안 되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하고 전세를 주는 거죠. 말소 등기 안 하고 전세 줄 수는 없어요.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경로된 경우 그 등기의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냐? 있다. 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그죠?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에 구분 건물 등기로 1동에는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얼굴을 둔다. 5죠. 여러분들 1동은 표제부만 있죠. 갑구 얼굴은 없어요. 그러나 전유 부분은 표제부 갑구 얼굴죠. 두 번째,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1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1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1동이라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외워야 되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는 1동에다가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 이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죠. 또 하나 더. 자, 1동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기록을 하죠. 그러나 전유 부분에는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만 소재, 지번, 명칭은 기록하지 않죠. 그 차이점을 기록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1동 건물 등기 기록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지금 이거죠.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 전유 부분에는 건물 번호는 기록하지만 소재, 지번, 명칭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에 이게 틀렸죠. 그죠?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한다. 자, 엄청 중요한 거죠. 물을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대지권 등기를 묻는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묻는지 이걸 구별해야 해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하죠. 그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죠. 그죠? 해당 구 표제부가 아니죠.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 그러면 답은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입니다. 해당 구. 자, 그럼 여기서 해당 구가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 대지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다면 요 101동의 표제부가 있고 1701호의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101동의 표제부는 1701호, 1601호, 1501호, 1401호 한 개를 가지고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5번은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4번이 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등기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신청 정보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반출입니다. 반출.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딱 정리하면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가 있고 신청 정보,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그럼 위에 두 개는 답이 같아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 밑에 거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죠. 그러면 위에 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 반출할 수 있냐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2번에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4개를 기억할게요. 하나가 정지, 하나가 위임, 하나가 관할 등기소 지정, 관할 등기소, 하나가 등기관의 지정이죠. 그러니까 등기사무 정지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이죠.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이죠. 그죠? 상급법원의 장.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 암기거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여 열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이 틀렸죠. 그죠? 발급은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지울 텐데, 위에 거는 반출을 물은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체를 물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열람 발급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출제위원이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를 묻는지,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묻는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묻는지. 자, 결론은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2개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기록이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답이 똑같아. 2개가 딱 분류가 됐죠.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니까 대리인이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말 그대로 등기 기록을 제외한 거는 자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되는 거예요. 발급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를 물었고 발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신탁 원부는 그 상해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도면이 있고 신탁 원부가 있죠. 신탁 원부. 매매 목록이 있죠.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이 있어요. 공동담보 목록이 있어요. 결론은 도면이나 신탁 원부나 매매 목록이나 공동담보 목록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되는데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만약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을 받으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주느냐? 가만히 있으면 발급을 안 해줍니다. 아파트 등기부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까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함께 신청해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신탁원부 자리에 도면이 들어오든 매매 목록이 들어오든 공동담보 목록이 들어오든 답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대리인이 신청정보 그 밖의 부속서류에 열람을 신청할 때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여러분 여기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만 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관공서 촉탁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오죠. 관공서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오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 관공서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죠.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명인에 가름하여 등기 명인의 표시, 이 등기 명인의 표시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관공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갔는데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개명을 했는데 아직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관공서가 대신해서 촉탁해 줄 수 있다. 또다시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개명을 했다, 이사를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대신 촉탁해 줘도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결론은 압류 등기를 말하느냐,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압류 등기의 말소를 말합니다. 말소. 여러분들 공매 처분을 한 경우라는 말은 공매 절차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압류 등기를 지워야 되죠. 이게 말소.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만약 갑이 있고 여기 서울시가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이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 그래서 2번에 압류 등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압류 등기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안 내면 공매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면 공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 말.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 받았으니까 매각 대금 10억이다. 그러면 10억만 관공서에다가 납부를 하면은 병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는 전부 다 관공서에서 촉탁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4번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 절차가 끝났으니까 이거 지워야 됩니다. 이거 지워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는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라 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 기록과 대당상 소유민 등인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 촉탁은 수리한다. 여러분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나 관공서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등기 신청의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죠. 태아는 안 되죠. 그죠? 민법상 조합은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외국인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이니까 얼마든지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디귿은 O입니다. 학교는 안 되죠. 여러분들 학교는 학교 명의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립은 재단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는 안 되죠. 자, 비영리 법인 등기되죠. 법인은 다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 되죠. 그러면 디귿과 미음과 벼. 그럼 정답은 5번 가볍게 넘어갔네요. 그죠? 자, 6번에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7번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의 연결이 옳은 겁니다. 1번에 보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병은 틀렸죠. 그죠? 을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이 논리예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죠. 따라서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저당권을 그 부동산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는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이 의무자가 되고 갑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봅니다. 을이 의무자입니다. 여기 있는 갑이 권리자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갑, 병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가 되죠. 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도 있죠. 그럼 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권리자가 아니라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자다. 틀렸죠, 그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죠. 갑을. 자, 이 부동산에 있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죠. 그럼 집주인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가 전세권자죠. 그럼 전세금이 1억이면 집주인이 의무자죠. 세입자가 권리자죠. 이때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정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이 의무자, 세입자가 권리자죠. 여러분들 집주인은 전세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려받았죠. 올려받았다면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을은 올려줬죠. 주면서 1억에서 2억으로 변경등기를 해달라고 할 권리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정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반대, 감액을 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되죠. 갑을.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한다. 이게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죠. 을을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죠. 그러면 갑이 권리자가 되고 을이 의무자가 돼요. 자, 풀이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지. 하면서 2의 1 환매 특약을 갑이 했잖아요. 그럼 환매 특약은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 묶어야 돼요. 환매 특약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우리는 모든 등기에서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예요. 자, 그럼 5번에 가면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승의가 원인 무효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권리자, 을은 의무자. 이는 맞네요. 그죠? 답은 5번이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글자를 볼 때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소유권 이전에 말소를 묻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번에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권리자리. 그런데 이 2번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니까 말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권리자, 을은 의무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중 단독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단독이죠. 그럼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잖아요. 그죠? 표제부 등기는 단독이죠. 여러분들 법인의 합병은 모르겠거든. 상속하고 똑같아요. 187조죠. 그러니까 상속도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죠. 법인의 합병도 187조니까 회사와 회사가 합병 설립만 해버리면 소유권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죠. 자, 답 바로 나왔네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등기. 여러분들 전세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좀 전에 전세금을 정액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8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소유권 이전하기 절차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10년을 경과하여도 등기할 수 있다. 맞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하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죠. 그죠? 자, 3번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하여 채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 없다가 틀렸네요. 그죠? 할 수 있다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갑, 을, 병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있잖아요. 마지막에 OX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을을 채무자라고 보고 병을 채권자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되는데 갑이 있잖아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근데 을은 소송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이겼다면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 이 을의 이름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는 병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는데 을이 있잖아. 을이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하면 병이 등기하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그럼 병이 안 하면 을이 있죠. 을이. 그러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을이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병이 해도 을, 을이 해도 을. 그러니까 누가 해도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병이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도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되어졌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냐, 성소한 등기 권리자냐.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 거죠. 5번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5조. 여러분들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이렇게 하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서 전부 해야 됩니다.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이지만 전부 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면 판결서의 검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5조. 자, 두 번째. 인감증명을 제출하는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 여러분들, 인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하느냐, 대표자가 하죠. 그럼 대표자의 인감을 들고 가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하느냐, 대표자, 관리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을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의 등기는 대표자 명의로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대표자 명의가 틀렸죠.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지.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둘 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명의인을 묻는지,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지, 신청인을 묻는지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을 비법인으로 줄여서 말할게요. 명의인은 비법인이죠. 의무자, 권리자, 비법인이죠. 그러나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것은 대표자, 관리인,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표자 명의가 틀린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총회 결의서.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의무자가 맞습니다. 이게 권리자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가 제출하죠. 권리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 둘 때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만 신청서에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기록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자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어요.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줬어요. 자, 11번에 가벌병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이 을을 대비하여 소유는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그림으로 그리며 갑, 을, 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죠.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1번에 병의 채권자도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도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오죠. 두 번째,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병이 대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을이 이 등기를 받아올 권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을이 안 하니까 병이 대비 신청하는 거죠. 3번에는 신청정보에는 피대위자 을입니다. 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여러분들 이 사람 을이 등기를 안 가려니까 병이 대신하죠.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을. 그럼 여기서 병을 우리가 대위자, 을은 피대위자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이 되죠. 그럼 을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병이 을을 대비하여 등기라는 게 을로부터 병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왔죠. 이게 이제 이거죠. 그럼 이렇게 갔죠. 이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따로 해도 되잖아요. 그게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자, 마지막에 병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관료자는 을에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틀렸죠. 그죠?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이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병이 대위했지. 그러니까 신청인은 병이죠. 명의는 을이죠.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을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는 등기 필정보를 주지 않고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만 보내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죠?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되죠. 비법인은 안 되죠. 두 번째,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고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본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사람이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본인들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여러분들 방문 신청의 대리는 제한이 없지. 아무나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 이 자격자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죠.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사용자 등록은 아무 등기소에서나 되는 겁니다.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어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 가야지. 그러나 전자신청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아무 등기소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것만 기억해두면 되죠. 그럼 12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1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여러분들 신청 정보가 있다면 첨부 정보가 있죠. 그러면 신청 정보의 필요적 내용으로만 묶은 것 이렇게 놨죠. 자, 건물의 구조와 종류, 이게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 표시는 당연히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죠. 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 원인일자, 1월 2일 날 매매 당연히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죠. 그죠? 자, 뒤것에 등기 권리가 합유인 경우 합유라는 뜻 당연히 기재해야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지분은 기록하지 않죠. 그죠? 합유라는 뜻은 기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장 정보죠.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첨부 정보죠. 정보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신청 정보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은 첨부 정보죠. 첨부 정보.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항상 신청서 맨 마지막에 강남 등기소 표시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업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여러분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는 신청정보. 그러면 주소는 신청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음은 틀렸네요. 그죠? 그러면 기역, 니은, 뒷것, 미음. 기역, 니은, 뒷것, 미음.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같이 1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네요. 그죠? 그럼 1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풀어보고 그래가 저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복습을 하고 이렇게 3중으로 공부를 하면 효과가 더 있어요.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당연히 하고 있죠. 그죠?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